안녕하세요. 저는 CTX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욱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한편으로는 좀 어색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가 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제 발표 세션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업무 환경, 그리고 그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현재 지금의 우리 모습과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이브리드 업무를 위한 조건이라고 해서요. 하이브리드 업무, 즉 국내에서는 회사 안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회사 밖에서 일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재택근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이브리드 업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실제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초석에 대한 좀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뒷단에서의 사용자 컴퓨팅과 인프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좀 지루하니까요. 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1920년도에 뉴욕의 사무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면은 책상 위에 종이만 있죠. 그리고 타이피스트라고 해서 어떤 타이핑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거의 뭐 컴퓨터나 전화기 뭐 이런 것들은 없고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책상 위에 아날로그화된 이 종이로 어떤 업무를 보시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먼 이야기, 거의 90년, 100년 된 이야기니까요. 조금 더 시간을 좀 당겨 보면요. 1980년대 초의 사진입니다. 이때 사진들을 보면은 하얀 이 와이셔츠를 입고요. 그 하얀 와이셔츠에 입으신 분들이 그 위에 책상 위에 이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위에다가 이 어떤 업무를 보시는 방식의 형태의 업무를 보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상을 에서 이 올라와 있는 이 종이라든지 이런 아날로그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업무를 봤고요. 타이피스트도 동일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개인 PC 시대가 오고, 그 개인 PC에서 노트북으로 넘어가고, 그 노트북에서 어떤 업무를 보는 상태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은 우리가 좀 잘 아는 대로 그 사용자가 한 대 컴퓨터를 자신의 이 컴퓨터 위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그 컴퓨터 위에서 업무를 보는 방식의 환경으로 변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CRT 화면이라고 해가지고 이 모니터가 마치 미니 냉장고처럼 좀 컸었잖아요. 근데 그 미니 냉장고가 이렇게 큰 만큼 사실 자리도 굉장히 좀 많이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차지하는 이 공간을 위해서 사실 책상들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가 뭐 IP 이 전화기라든지 얇아진 LCD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보시는 그림처럼 이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이 공간이 좀 적어졌고요. 그리고 뭐 소통을 위한 이 사무실이다 해서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좀 벽이 좀 높았었습니다. 한 2000년대 중반까지. 그러다가 이 가림막이라고 하죠. 이 가림막이 낮아지게 되는 이 사무실로 가게 됐고요. 그러다 최근에 이제 공유 오피스다라고 해가지고 노트북을 들고 공유 오피스에서 업무를 보는 이 환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 오피스에서는 뭐 사무실, 그리고 사무실 밖에 있는 어떤 뭐 이 로비라든지 아니면은 회사가 꾸며놓은 카페테리아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뭐냐? 변화의 초석이 바로 코비드 19이죠. 그래서 집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환경으로 변화됐죠. 그래서 언제 어떠한 디바이스에서건 집에 있는 디바이스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환경으로 변했고요. 그러면서 재택근무가 국내에서는 좀 일종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집에서도 일을 하고, 혹은 뭐 어떤
이 질병에 취약할 수 있는 분들은 먼저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변화했죠. 그래서 이제 코비드 19이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접종률이 이제 많이 높아지면서 이 코비드 19으로 인한 좀 사이드 이펙트들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그럼 코비드 19 이후에는 어떻게 하지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예전 사무실 환경으로 돌아갈 거야,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뭐 스마트워크나 재택근무는 좀 남아 있지 않겠어라는 의견들이 뭐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은 지금 한번 이렇게 재택근무라든지 스마트워크를 맛보신 분들은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버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관성을 버리기가 어렵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재택근무를 한다라고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단어가 바로 하이브리드 업무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시간, 장소, 장치. 예전에는 시간은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그리고 장소는 집, 그리고 장치는 회사에서 뭐 인증해준 노트북 혹은 이 집에 컴퓨터였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시간은 언제든지 플렉서블하게 일을 하고요. 장소는 집이건 뭐 하다못해 휴가 가서건 아니면은 장치도 뭐 모바일이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로 이제 변환되는 세상이 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IT 관리자분들은 하나하나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업무 지원이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우리가 지금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사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PC 이곳저곳에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찾아 헤매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클라우드 시대라고 해서 사스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인하우스 혹은 패키지 그리고 사스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해야 되고요. 게다가 모바일에서도 업무를 해야 되는 환경이 왔고요. 거기 플러스 회사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어떤 데이터 네트워크 드라이브 혹은 뭐 개인이 사용하는 원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 비즈니스와 같이 회사용 스토리지 서비스를 또 별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혼재돼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3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하루에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뭐 데이터 검색 그리고 뭐 이 회사의 업무를 보는 업무 위치가 계속 변경된다든지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저랑 동감하실 텐데 비밀번호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 그리고 그 계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복잡함이 우리를 미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정말 스마트워크를 잘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했었을 때 가장 먼저 제해야 될 것은 복잡성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복잡성들을 제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 디바이스, 로케이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 수행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앱이라든지 인프라 위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복잡성을 뒤집어서 사용자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는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 그래서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업무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인프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최소 기본 조건은 바로 사용자 경험과 유연한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건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시트릭스가 보는 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든 업무에 필요한 프로세스는 하나의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 혹은 노티피케이션 혹은 피드백이 날라오는 거를 이렇게 앞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가운데 그림처럼 이렇게 알림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끌어다보고 그러면 이제 이메일에서 어떤 노티피케이션이 날라오면 그 링크 눌러갖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가상화 앱이라든지 데스크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화면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업무 그리고 개인 파일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불러다 볼 수 있고 필요하면 개인 파일도 하나의 업무 파일, 이 업무 인터페이스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통해서 많은 업무 데이터라든지 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 업무 인프라에 대한 검색도 쉽게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떠한 디바이스에서 사용을 하건 그 업무 디바이스에 대한 그 인터페이스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뭐 간단한 예로 어제 일이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하고 달려갔더니 회사에서 사용하던 회사 메일에 앱메일이었는데 인터페이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메일이 이렇게 있으면 수두룩히 쭉 내려오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 드래그를 잡아서 이렇게 내리던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그 내림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게 앱이랑 모바일이랑도 다르고 앱에서도 예전과 변화가 됐었던 거죠. 지금 뭐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 뭐 별거야라고 하겠지만 우리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렇게 변화된 인터페이스에서 뭔가 작업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편한 인터페이스를 줘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을 단순화하는 거. 그래서 앱에서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인하우스라든지 혹은 사스 앱을 실행을 했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이벤트라든지 알림이라든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 안에서 이렇게 딱 띄워주고요. 그리고 그 띄워주는 것뿐만 아니고 뭔가 실행을 해야 될 때 그 앱을 또 따로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그 앱에서 실행하던 인터페이스 그대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통합 스토리지, 그러니까 회사의 네트워크 드라이브, 개인의 뭐 네트워크 서비스, 그 네트워크 드라이브 스토리지 서비스, 그리고 회사에서 쓰는 서비스 등등을 하나에 모아서 업무를 자연스럽게 데이터 연동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뭐 박스라든지 아니면 드랍박스, 뭐 구글 드라이브, 원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과 회사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할 수 있는, 혹은 필요하면은 서비스에서 뭐 단방향으로 받거나 양방향으로 뚫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저희 회사가 VDI 회사고 사실 이번에 이 코비드 때문에 많은 또 사용이 있었기 때문에 VDI 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VDI 뭐 아시는 것처럼 앱의 그 데스크탑 서비스에서 앱을 실행하고요. 앱에서 실행하면 내가 네트워크 어딘가에 있는 나의 VDI 시스템이 나의 가상 머신을 찾아주고 그 가상 머신이 VDI의 화면을 PC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행된 그 VDI가 PC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은 보통 일반적으로 온프라미스 VDI 모델이라고 해서요. 사용자 VDI 이 VM 영역이랑 관리 서비스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은 인프라 측면에서는요.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버, 그리고 사용자 관리를 위한 윈도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개척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편해지고 어떤 그 경험에 의해서 프로젝트 시간도 많이
당겨지긴 했는데요. 뭐가 됐건 처음부터 시작하는 VDI 인프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기존의 온프라미스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VDI를 사용해. 그러나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각각의 서비스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동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랑 뭐 옆에 조경이랑 저기 멀리 보면은 다리도 이미 놓여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필요하면 다리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조경도 필요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VDI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VDI 플러스 유연한 서비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성하기 위한 뭐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서비스화라고 부르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VDI를 위해서는 스토리지, 관리 서버, 호스트, 그리고 뭐 각각의 매니징, 이미지 매니징, 어플리케이션 매니징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니지드 VDI 뒤에서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매니지드 VDI라고 하면은 그런 이미지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SaaS, 그러니까 이 VDI를 서비스하는 VDI SaaS 서비스하는 업체에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인프라는 그냥 고객이 꾸민다든지 혹은 이아스다라고 하면은 기존 하드웨어는 그냥 클라우드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관리 서비스하고 사용자가 쓰는 윈도우즈 그런 워크로드는 그냥 애저나 AWS, GCP와 같은 인프라에다가 그대로 올려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구성이라든지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디펜던시를 줄이는 것을 이아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다스, 뭐 다스라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스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이 전화해서 오늘 VM 30개 필요합니다. 뭐 1000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1000개를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을 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기존에는 사용자 VM들이 있고요. 그 VM들을 구성하는 거는 일반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에 놨습니다. 근데 이제 SE 입장, 엔지니어 입장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사이징하고 관리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사이징, 뭐 업데이트 이런 것들은 시트릭스 같은 경우는 시트릭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사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있으면은 그 A라는 회사를 위한 그 관리 서버 팜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관리 서버와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에 있는 VM들을 연결을 해가지고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이 두 개를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스 서비스를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뭐 공공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국내 클라우드 업체에서 자사 뭐 회사나 아니면 외부 회사의 다스 형식으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 서비스가 있는데요. 시트릭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하고 지금 손을 잡고요. 시트릭스한테 연락을 하셔서 다스 서비스를 위해서 VDI 쓰고 싶습니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10개요. 그러면 10개 4시간 안에 프로비저닝 해드리고 1000개요. 그러면 1000개 프로비저닝 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온프라미스의 이아스, 관리 서비스의 사스, 그리고 다스 이렇게 서비스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VDI 서비스의 선택 기준이 뭡니까? 뭐 카펙스, 오펙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온프라미스나 기존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모든 커스터마이징을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관리 서비스, 사스 서비스를 쓰면요. 사용자 단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굉장히 쉽고요. 대신 관리 서비스 단에서는 조금 서비스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다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거의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가지고 고객사 규모나 그런 것들을 재현 그리고 구축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유연하게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로 가는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나무 기술도 그렇고 CTX도 그렇고 오늘 세미나에 참가하는 많은 분들이 도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과 유연한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더 좋은 세션들 많이 남아 있으니까 세션 들으시면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로 가시는 클라우드 혁신에 좀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